오늘 끝나고 뭐예요? 종로 선거에 금이 나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말이죠. 요즘에 기사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얘기를 꺼냈냐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자,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지고 갈게요. 네. 자,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경기가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좀 비싸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비싸져도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괜찮아. 오케이.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오케이.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 물가가 아니 이거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네? It's not okay. 그 상태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그 있잖아, 빵 하나 사는데 트럭에다가 뭐 이렇게 싣고 짐바브웨 가잖아. 맞아요. 빵 하나에 1억. 그게 이제 극단적인 그 예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야. 침체할 때 보면 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보통 물가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 비싸게 받으면 누가 사? 경기가 침체됐을 때 쭉 물가도 떨어지는 현상. 네. 그거를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이었어.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60년대 되게 호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약간 꺾이는 시점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3년도에 전쟁이 하나 발발합니다. 네 번째 중동 전쟁이 73년도에 발발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랍하면 생각나는 거? 석유? 석유죠. 석유. 석유가 무기가 된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한테 얘기한 거야. 야, 우리 이제부터 매달 5%씩 계속 석유를 덜 생산할 거야.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5달러 하는 거 11달러 받을 거야. 그러니 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석유가 수요는 써야 될 때는 많은데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급격하게 값이 올렸잖아. 2배로. 자, 봐봐요. 우리가 옷을 만들어도 다 석유에서 뽑잖아. 석유, 그죠? 석유. 면 말고는 또 석유, 플라스틱, 석유, 발전소에도 불 때울 때 석유 때우게 되면 전기세도 올라가고 모든 관련된 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비싸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황기가 꺾이고 이제 침체기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확 뛰어버린 거야.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는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합친 거네요. 인플레이션. 빙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을 합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현상이 돼버린 거야. 경기는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니 내가 생활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네? 호황기 막판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있던 상위에서 석유까지 이렇게 확 더 올라가 버린 거지. 얼마나 막 충격이 많이 올지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20%요? 20%까지 올려가지고 쫙 빨아들이기 위해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금리가 20%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다는 건 좋지만 네. 그동안에 대출 받았던 사람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충격이 있었던 게 73년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때도 보면 석유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부족했잖아. 네. 공급 부족하면서 값이 팍 떠버렸지. 네. 요 근래에도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혹시? 반도체 없다고 난리잖아. 그쵸? 난리도 아니에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1년 뒤에 받을 수 있고 업체가 매출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있죠. 네. 세계의 공장이잖아. 중국이 지금 호주와의 그 이슈 때문에 석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전기가 부족해서 지금 차등으로 배분하고 있는 단계까지 온 거야. 그러면 중국이 뭘 많이 못 만들잖아. 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줄 거 아니야. 그쵸. 공급량이 준다는 말은 그 값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가까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 그 단계까지라고 확정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신용위기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죠. 네. 그 돈 푼 거를 이제 흡수를 해야 돼. 많이 풀었으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 2년에. 계속 풀고 있는 거지. 시중에 돈이 많다는 많았어. 거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급 부족이 딱 생기면서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의 비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74년도에 생각했던 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부동산 영향이 굉장히 안 좋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아니, 지금 왔다는 건 아닌데. 불안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73년도, 74년도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아니 이거는 반토막인데요? 여기가 1000 정도 됐었고요. 여기 2074년도 말쯤 돼가지고는 500까지 들어있습니다. 너무 심한데요? 반토막인데 딱? 이때 전쟁, 석유값 상승이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하락, 고금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너무 심한데요? 근데 이제 뭐 사실 500이면 가슴이 아프잖아. 네. 근데 지금 저기 다우가 한 34,000이야. 70년대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미국 주식 잘 가. 한국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구만.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국내 총생산, GDP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뭔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경제는 그렇지는 못한데 물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좀 안 쓰고 말지. 매출이 줄죠. 많이 만들지도 않는데 좀 정리해야 되겠다. 구조조정. 그 다음에 임금도 지금 적당하게 생겼는데 성과급 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집에 돈이 없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물건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태그네이션도 해결해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거야. 근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이 많은데 거기다 더 돈을 더 줘? 그러면 물가는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돼.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일단 반대야.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으로 정부로 다 끌어들여야 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니까 경기가 침체돼 버리고 침체된 경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불을 붙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무서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공급 부족, 다음에 유동성 풍부, 요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요게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FOMC의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 그쵸. 어느 투자 항목이 좋았을까요? 인버스. 가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버스로 가자. 주식과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철광석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원자재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공급이 부족해서 네. 물가 확 뛴 거잖아. 네.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는 원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업 또는 혁신 기술에 투자해서 예를 들면 이게 많이 비싸졌어. 그럼 우리 다른 걸 만들면 되지. 이런 기업들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일단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은행이나 보험들은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들은 예금할 때 고객들한테 주는 돈하고 네. 대출할 때 은행이 받는 돈 있잖아. 네.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은행이 유리하잖아. 그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갭이 커집니다.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 갭이 커집니다. 그런 부분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인트까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상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잖아. 보통 우리가 돈이 있으면 싹 긁어가지고 만 원까지 싹 긁어가지고 주식을 사잖아. 선대. 그러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은 꼭 가져 계시기를 저는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 네.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샀어. 네. 없어. 주가가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마음 아파. 황금 보여요. 쇼핑 중독인데. 오늘 끝나고 뭐예요? 종로 선거에 금이나 사.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경기 지표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한번 경기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보유도 일정 수준 가지고 계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어머 눌러주세요. 네일이네? 네일 아트 말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려.